안녕하세요. 풍문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평 맡은 강성미 강사입니다. 먼저 분석에 앞서서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요. 저는 강성미고요. 지금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일 궁금해하실 거 기말고사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이들과 어떻게 기말고사를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제가 중간고사라고 쓰긴 했지만 2학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에 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말고사 총평입니다. 문항 구성이 살짝 달라졌죠. 그래서 선택형이 26문항, 서답형 4문항. 원래는 서답형이 6문항이었는데 서답형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선택형이 그 대신에 20문항이었는데 26문항으로 살짝 늘어났죠. 그래서 총 30문항으로 이런 식으로 문항 구성이 살짝 중간 때랑은 좀 달라졌고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와 유인물, 그러니까 부교재죠. 그래서 교과서와 부교재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현대 운문, 현대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시 2작품, 현대 산문, 그러니까 소설로 대표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산문 3작품, 그다음에 고전 산문, 고전 산문이라고 하면 고전 소설로 대표되는 고전 산문이 2작품에다가 문법 요소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문학보다는 문법이 조금 더 비중이 있었고 문법이 좀 더 어려웠다. 그래서 문법에서 1등급이 갈릴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외부 작품을 많이 활용을 하죠. 이거는 이제 원래 풍문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 작품을 많이 활용을 하는 원래 기조가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외부 작품이기 때문에 독해력과 적용력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이번 기말고사는 조금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번에 시험 범위에 있었던 작품들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었다면 문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작품이랑 엮어가지고 문제가 나왔지만 이번 시험 범위 내의 작품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면 잘 풀렸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까다로운 서답형. 이건 특히나 문법에서 그랬죠. 이 서답형 보시면 마지막에 기억하시나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신 게 학생 여러분이면은 이거 기억나실 건데 마지막에 서답형 2개 기억해요? 3번, 4번. 진짜 어려웠죠. 그쵸? 마지막에 배치된 문법 서답형 문제들이 정말 어려웠고 풀기가 난해했어요. 특히나 3번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까지 물어봤었죠.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잘 쓸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서답형이 굉장히 까다로웠다. 근데 풍문고가 원래 그랬죠. 근데 이번에 서답형이 4개였는데 그중에 문학은 그래도 쓸만했는데 문법은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중 문제인데요. 제가 이번에 기말고사 때 어떻게 아이들과 같이 기말고사를 준비를 했는지, 그 다음에 미약하게나마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됐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서답형 1번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게 토론에 대한 얘기 같지만 결국에는 서정갈래, 그러니까 문학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가는 지금 가와 나, 이건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용하게 낡은 집, 요게 외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일반적인 서정시와는 다르게 얘는 산문시였거든요. 산문시라고 하면 줄글처럼 보이는 그런 시의 형태인 건데 이렇게 뭐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운율을 형성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산문시의 특성을 좀 강조하셨죠. 그쵸. 그래서 이건 약간 예측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완성미라고 제 직전 대비보강 자료입니다. 산문시의 특징 왠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산문시의 특징, 행의 구분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문단 반복, 문장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특징이니까 알아둬라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서평을 잘 나와가지고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답형 2번인데요. 이 미스터 방에 대해서 이것도 보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풍문고는 원래 보기 박스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기 보면은 제가 다 중략을 해버렸고 판소리 사설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미스터 방은 원래 판소리 사설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설입니다. 판소리 사설체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 그리고 선생님 또 강조하신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판소리 사설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기를 주고 이런 구어적 표현, 그 다음에 어떠한 제시를 통해서 행적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또 미스터 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조건에 보면은
찾아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어적 표현을 찾아 쓰라고 하니까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여기가 구어인가? 여기가 구어인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 사설체의 구어적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미스터 방이란 작품 자체가 요약적 제시를 많이 쓰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약적 제시니까 알아둬라 라는 식으로 이거 직전 데뷔 보강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문고는 이게 학교랑 학원이 같이 가야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학교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학교랑 학원이 따로 가면은 이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거를 학원에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수업에 반영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직전 보강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형 12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유불선 이거 좀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선교가 도교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특히나 마찬가지로 이건 제가 쓴 건데 이생규장전이 이제 김시습 씨가 유불선에 다 통달한 그런 작가여서 작가 특성이 좀 강한 작품입니다. 요거랑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직전 대비 보강 자료인데요. 유교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유교는 여기 나오면 유교다. 여기 나오면 불교다. 여기 나오면 도교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적중 문제,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어떻게 기말을 준비를 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중간고사, 지금 이제 곧 여름방학이고 이 여름방학 어떻게 잘 보내야지 중간고사 넘어가서는 기말고사까지 대비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풍문고라고 하면 무조건 서답형이죠. 그쵸? 그래서 무한 서답형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신에도 마찬가지지만 내신 대비 때에도 서답형 연습을 계속 시키지만 지금도 문제 푸는 거 필요해요. 문제 풀면서 서답형을 어떻게 풀어야지, 어떻게 답을 써야지 이게 감점이 없이 서답형 전체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계속 무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제가 써놨잖아요. 정말 무한 연습이 필요한 학교고요. 두 번째, 중세국어. 2학기 때에는 중세국어가 시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중세국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도 그러시겠고 학생 여러분이 보고 계시면 학생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내신 대비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국어만 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세국어에 대해서 하나도 배우지 않은 상태로 내신 대비 때 내가 중세국어를 다 하겠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국어만 공부하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동안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중세국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중세국어를 기본 개념을 다져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좀 수월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전문학인데요. 암기를 넘어서 외부 작품에 대한 응용력 기르기,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 2학기 때는 무조건 이게 중간에 나온다, 기말에 나온다, 이거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고전 문학이 2학기 때의 시험 범위에 나옵니다. 그리고 2학기는 고전 문학이 중점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1학년 친구들이 뭐가 문제냐면 중학교 때나 1학년 1학기 때에 고전 문학을 중점적으로 배운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만났을 때, 특히나 풍문고가 외부 작품을 많이 쓰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 고전 문학이 나왔을 때에 낯설어해서 혹은 해석이 안 돼서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을 때에 고전 문학, 내가 알고 있는 고전 문학 개수를 많이 늘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바탕으로 내가 새로운 작품이 나와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응용력이 길러지고요. 내가 아는 작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부 작품에 대한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 고전 문학 작품을 내가 알고 있는 작품 수를 많이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수업은 일단 첫 번째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풍문고는 일요일 2시에 내신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1을 두시는 정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중에 오프라인으로 한 번 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2학기 때는 저는 클리닉을 수요일이랑 목요일 날 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날에 저랑 약속을 해서 매주 같은 시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질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를 과제집으로 막 풀었다가 모르겠는 문제가 막 쌓이잖아요. 그 모르는 문제를 저랑 같이 질문을 하고 해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다가 플러스로 교과서 암기 테스트. 저는 국어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클리닉 때 와서 암기 테스트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풍부한 연습 문제. 저는 좀 문제 양이 많습니다.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강남권 기출, 우리 동네의 기출 문제, 학교 기출, 그 다음에 전국 기출, 그리고 평가원 기출,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 통해서 여러 유형을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양질의 문제를 엄선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풀다 보면은 다양한 유형에서 이 하나의 작품이 여러 가지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병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 당연히 풍문고 스타일 반영을 해서 마지막에 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마지막 주차 때 전체 범위가 다 나간 뒤에 한번 싹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시험처럼 한번 치러보고 치르면은 어떤 이제 반응이 오냐면 선생님 저 여기서 많이 틀렸어요. 선생님 저 이거 안 되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를 바탕으로 내가 부족한 점은 뭔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뭘 더 보충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미. 제가 강성미 때문에 완성미라고 해서 제 직전 요약 암기 자료집입니다. 이건 암기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보강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은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것들을 직전 대비 보강 자료로 완성미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제 자료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필기 자료, 사실 얘도 이름이 있어요. 아까는 완성미였잖아요. 얘는 정성미입니다. 정성미는 뭐냐면 학교의 필기 내용,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다 제가 손수 정성스럽게 필기를 해서 예쁘게 책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바탕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성미 필기 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복습 테스트는 당연히 매주 봅니다. 그래서 매주 복습 테스트 당연히 이거 통과 못하면 재시험 있습니다. 재시험은 주중에 치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 암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암기 테스트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성미로 마지막에 외워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 이거는 이제 내신 기간 내내 갖고 다니는 기본서가 되고요. 문제집 이거는 매주 새롭게 나갑니다. 그래서 과제집 1, 과제집 2 해가지고 나가는 건데요. 이 문제집은 제가 양이 많다 보니까 쌓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밀리지 않도록 제가 좀 강력히 권하고 있는 그런 완벽 대비 문제집까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아이들 항상 만날 때마다 요거를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임하게 되는데요. 다른 과목이 잘 안 나와도 국어는 그래도 잘 나오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는 좀 잘 나오지 혹은 나는 그래도 국어 좀 잘하는데 라고 약간 국어가 믿을 구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국어 잘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